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열돔 현상으로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의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는 오늘 플락스 알럿이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자발적인 전력 사용 자제가 당부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15%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이어 서부 지역의 지진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레이크타워와 네바다 접경 지역에 어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고 수차례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어제 하루 839명이 보고됐습니다. 500명을 넘어서 우려했던 대로 큰 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가을에 재유행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 확산 속도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1차만 맞았거나 코로나에서 회복돼 항체가 생긴 경우에도 델타 변이가 항체를 피해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업체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 효능을 보다 강화하고 연장시킨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논란이 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듀헬룸과 관련해 환자가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일 때 투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처방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임무가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9위로 상위 10위권 안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흑 커뮤니티 간의 교류를 위해 흑인 커뮤니티 백신 접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항공이 17년 연속 글로벌 고객 만족도 1위 항공사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NBA 파이널 2차전에서 피닉스 선즈가 118대 108로 밀워키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3차전은 장소를 밀워키 홈으로 옮겨 일요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 남미와 유럽에서 축구 결승전이 열립니다. 먼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코파 아메리카 결승은 내일 오후 5시에,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유로 2020 결승은 일요일 정오에 시작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정책의 재시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500명을 넘어섰을 때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었습니다. 어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83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500명을 넘어서 우려됐던 대로 큰 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종 규제 정책의 재시행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황이 악화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규제 정책을 다시 한번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 표본 가운데 35.6%가 델타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5.6%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6월 셋째 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 보인 환자 중 50%가 델타 변종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839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밝힌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전주 대비 165%가 급증한 수치라며 이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예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LA 카운티 그리고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 지금 5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는 감염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가을 더 확산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일어나 방역 조처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5,000명, 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10% 이상 늘어난 곳이 24개 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아칸소, 미주리 등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입니다. We are starting to see some new and concerning trends. Simply put, in areas of low vaccination coverage,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up. 지배종이 된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There will likely continue to be an increase in cases among unvaccinated Americans an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articularly given the spread of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보건 전문가들은 더운 날씨가 사라지는 가을에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산 지역에는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lease get vaccinated. It will protect you against the surging of the Delta variant.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백신이 임시 허가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식 승인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치면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변이 관련한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숫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파이자 백신 2차례 다 접종을 했어도 델타 변이의 예방 효과는 64%로 떨어졌다라는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등 2번 접종하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상당한 방어막을 형성해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2번 접종한 효과는 미국 연구진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은 논문에서도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논문 모두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시점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면 부분적으로 접종하는 것과 비교해 든든한 방화벽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의 효능을 더 강화하고 연장시킨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하는 나라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화이자가 발표한 부스터샷 계획에서 주목되는 건 기존 백신을 개량해 더 세고 오래가는 것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임상시험이 가능하다고 해 상당 부분 작업이 진척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이미 지난달 말 부스터샷 접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고위험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We have been considering a booster vaccine, and today we have received interim advice from JCVI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이스라엘도 애초 면역력이 약한 환자 중심의 부스터샷 계획을 세웠다가 희망하는 성인 전체로 대상을 넓혀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러시아와 터키, 태국, 싱가포르 등도 부스터샷을 결정했거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중국산 백신 도입 효과가 낮다는 게 이유지만 델타 변이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면역 효과를 우려한 나라가 많습니다. 실제로 델타 변이는 빠른 전파력에 면역 회피력까지 커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조차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본 자사 백신의 효과는 약 6개월. 지난해 말부터 조기 접종에 나선 나라들은 이미 1차 접종 대상이었던 고위험군들의 항체가가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나 대비가 없다면 고위험군부터 돌파 감염의 대상이 되기 쉽고 입원율과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초반에 12월, 1월에 한 분들은 앞으로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기저질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화이자의 연구 결과 부스터샷을 맞으면 2차 접종 때보다 면역 수준이 5배에서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달 중 미국에서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에 대한 연구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적용 여부는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약 28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학교와 민간재단 연방기금 분석 결과인데요. 작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와 입원 환자 추정치와 실제 사망자 및 환자 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망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었다면 사망자는 28만여 명이 더 늘어나고 입원 환자는 무려 125만 명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봄철 하루 사망자 4,500명에 달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 조기 접종이 전염병 대유행을 축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백신 접근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막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에 시달리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극히 낮다는 분석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분석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가장 포괄적인 연구에서 어린이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 위험이 그 이전에 추정한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진이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잉글랜드 지역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생존율이 99.995%에 달한 것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숨진 61명 중에서도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25명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코로나 사망 위험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커졌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25명의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 15명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 가운데 4명이 만성질환자였습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병명이 무엇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신경 또는 호흡기 관련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의 사망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은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잡히지 않으면 2주 뒤에 하루 확진자 수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국 시간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고 단계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야간 통행 금지 수준의 초강수입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집회와 행사는 1인 시위를 빼고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4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처도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영업은 현재처럼 금지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4단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가 경제 악화 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연이틀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을 세웠다며 감염 사례가 급증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전했고,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이 기록적인 신규 감염자 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오늘 미국 제약사 파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접종 뒤에 심근염과 심낭염이 매우 드문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오늘 안전성위원회가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심근염과 심낭염을 이들 mRNA 계열의 백신 제품 정보에 새로운 부작용으로 올리고 경고 문구를 넣을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생긴 염증을, 그리고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 심낭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에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감, 그리고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의 통증, 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과 실신 같은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돼서 지속되는 경우에 심근염과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파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에 심근염과 심낭염 발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문을 추가했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입니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 대한 구조 작업이 복구로 전환된 이후 시신 10구 이상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가 64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76명입니다. 사고 이후 생존자 구조 작업에 중점을 뒀던 현지 당국은 더는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복구하는 대로 작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잔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새로운 잔해 구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한때 생존자 구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고, 실제 지하와 주차장에 일부 공간이 발견됐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24시간 현재 작업 중인 구조대는 오늘 새벽 1시 20분 잠시 일손을 멈추고 붕괴 만 2주를 기리고자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사고 현장에 수거한 사진과 졸업증서, 보석류, 각종 기기 등 개인 물품을 현재 목록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무너진 건물의 콘크리트 샘플도 채취해 강도 및 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조를 크게 손상할 수 있는 염분 함량 가능성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 작업에서 복구 작업으로 전환됐고, 그리고 붕괴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됐던 파라과이 대통령의 처제 가족 일부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파라과이 오늘 언론에 따르면 이 파라과이 외교장관은 어제 서브사이드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파라과이 국민 시신 3구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파라과이 대통령의 부인 여동생인 이 소피아 로렌스 모레이라와 그의 남편, 또 부부의 2살 막내 아이의 시신입니다. 나머지 2아이와 보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들 가족은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 이 아파트에 머물다가 붕괴 참사를 맞았습니다. 하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입니다. 하이티 대통령 사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암살하고 영부인의 중상을 입힌 암살범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이티 당국은 일단 암살단이 콜롬비아인 26명, 하이티계 미국인 2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미국 여권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YTN입니다. 하이티 경찰이 공개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범들입니다. 레옹 샤를 하이티 경찰청장은 현지 시각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중 콜롬비아인 15명과 하이티 출신의 미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롬비아인 3명을 사살했고 8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을 용병으로 지칭한 샤를 청장은 외국인들이 하이티로 와서 대통령을 살해했다며 공격에 사용된 무기와 물품들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17명의 용의자는 35세에서 55세 사이로 전해졌는데 퇴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죄단 구성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마티아스 피에르 IT 선거장관을 인용해 검거된 미국 시민권자 2명 중 1명이 제임스 솔라주란 이름의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웹사이트에 IT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용의자 중 미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Haitian authorities are saying that one of the people arrested in the assassination was a U.S. citizen. Can you confirm that? Do you have any details? I'm not in a position to confirm that, principally because the Haitian authorities are, of course, leading this investigation. 암살범들이 전문 용병일 경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암살을 사주한 배우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오늘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처럼 예년 기온에서 6, 7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밸리 지역과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고 샌디에고 카운티의 사막 지역과 코첼라 밸리, 엔텔롭 밸리, 샌루이스 오비스프 카운티의 내륙 지역과 취야마 밸리 지역에는 폭염 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2도, 68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지역에 따라 국지성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무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노스선상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현재 시그널러 상황입니다. 710번 노스선상에서 워싱턴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605 사우스선상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부상자 있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폭염이 예보돼 있죠. 그래서 전국의 전력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남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 시스템 운영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껴 쓰도록 동참해주는 플렉스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렉스 경보가 내려진 시간대 주민들은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집을 비울 때는 에어컨과 조명 등을 모두 꺼놓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보가 내려지기 전 시간대에 집을 시원하게 조성해두고 창문을 가리는 방법 등으로 더위를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탁기와 디시워셔 등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의 경우 밤 10시 이후는 경보가 내려지지 않는 시간대에 사용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샌디에고 카운티 사막, 코첼라 밸리, 엔텔롭 밸리,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내륙 지역, 그리고 취야마 밸리 등 상당수 남가주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은 플렉스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가장 더울 것으로 예보됐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2, 3년 정도 되신 분들, 이런 절전 경보, 산불 경보, 에어컨 온도 이렇게 해주고 코드 다 뽑아주고 조명을 꺼달라,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있는 미국이냐 라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LA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LA는 사막이 아니지만 사막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남가주가 직면한 가뭄의 현실을 경고했습니다. 아직 LA가 사막 상태는 아니지만 급격히 빠른 속도로 물 부족 현상을 겪어 사막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식수와 용수를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만년설과 강, 댐, 수로 등에서 얻고 있는데 최근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수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타임즈는 남가주는 자체 지역에 있는 물을 정화하고 또 절약을 해야 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LA는 사막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부 지역이 오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결국 주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페즈 호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과 기업체, 상점 등에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15%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가뭄이 들면서 관계와 식수, 물고기 서식에 필요한 저수지 물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댐으로 조성된 로페즈 호수의 저수 용량은 34%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뉴섬 주지사는 어제 이 로페즈 호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주 또다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번 여름과 가을 기록적인 폭염, 가마솥 더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가뭄 어떻게 해결할지 캘리포니아주에 닥친 문제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서부 지역에 최근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 지진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네바다주 접경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엔텔롭 밸리 워커 마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수십 차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규모 2.5 안팎이었지만 규모 5.2, 4.6 포함해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6시간 동안 무려 9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진동은 동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기는 시에라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 농업지대인 센트럴 밸리까지 전달됐습니다. 250마일가량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나 라스베가스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아직 보고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가게들에서 물건이 파손되고 도로로 바위가 굴러뜨려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우려도 높은데 오늘 새벽 말리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5에이커를 태우고 있고 소방관 15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서 현재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방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불 위협을 받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산불로 인해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튜나 캐년 로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물 소식입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뉴욕 지하철역이 물바다로 변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와 AFP 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뉴욕시 일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 내지 10cm가량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지하철과 고속도로, 공항 같은 교통시설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맨해튼 북쪽의 지하철역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7번가 지하철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뚫고 지나가거나 운행 중인 지하철 열차 위로 물이 쏟아지어 아찔한 장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뉴욕 지하철 A라인 북쪽의 몇몇 역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흑 커뮤니티 간의 교류 더불어 LA 흑인 커뮤니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LA 총영사관이 YMCA 크렌셔 패밀리와 공동으로 흑인 커뮤니티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진단검사, 백신 접종 및 방역 제품, 식품 기증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남가주 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와 LA 한인상의 등의 후원하에 열린 이번 행사는 가주 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웃 커뮤니티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의 손길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LA 내 주요 흑인 지역에 있는 YMCA 크렌셔 패밀리에서 진행됐는데 시에라 홈 헬스케어와 360 클리닉에서 이들 흑인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입니다.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데다 램지 스탬스 YMCA 크렌셔 패밀리 원장은 이번 행사를 개최한 LA 총영사관과 한국 기업, 단체들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owever, an event like this helps not only build a bond between two communities, the Korean community as well as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의 신현수 회장은 흑인 커뮤니티가 취약계층이다 보니 백신 접종과 방역과 식품 지원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총영사관과 크렌셔 패밀리 YMCA가 공동으로 이렇게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좋은 행사를 기획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의 한만우 지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흑인 커뮤니티를 돕고 한국 식품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우리 총영사관하고 또 우리 남가주 기업협회하고 또 상공회의사하고 중심이 돼서 마련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남가주 내 한국 기업이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직접 자사 물품을 기증하는 이번이 최초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가 한국 제품의 흑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의 흑인 라티노 등 여러 인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문자 모두에게 1인당 $100 상당의 한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과 식품과 화장품 등이 증정되었습니다. 이날 증정된 물품들은 시가 $5만 달러의 농협, 오리온, 혜태 USA, 자연나라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후원한 것으로 타인종 주민들은 다양한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90년 넘는 역사의 미국 영어 철자 맞춤법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청소년이 우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어제 열린 2021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 대회 결승전에서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의 14살의 소녀 자일라 아방가르도가 최종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 기준 8학년 또는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고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이 참가자가 철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방가르드는 최종적으로 우승의 영예와 함께 $5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프로농구 선수를 꿈꾸는 이 소녀는 이 최초의 이 스펠링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미국 흑인이라고 BBC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웰스파고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인 오브 크레딧,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은행의 재정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제2의 돈줄이 막힌 데 따른 개인 고객들의 원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개인 고객들에게 공지한 공문을 인용하면서 현재 서비스 중인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를 중단함과 동시에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를 앞으로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메일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3,000에서 $10만 달러까지 신용대출을 받아
집수리를 하거나 신용카드 부채 상환, 체킹 어카운트 당좌 대월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았던 개인 대출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불꽃놀이로 여러 사람을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46살의 프랭크 로스카너 로페즈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페즈는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7월 4일 저녁에 이 박스에 담아온 불꽃놀이 기구를 박격포에 넣어 발사했고 하늘로 향하지 않은 채 구경하다는 사람들을 향해 날아간 것입니다. 이날 사고로 아이들 5명과 성인 4명이 부상했고 여러 대의 차량과 인근 아파트 창문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오렌지 카운티 폭발물 제거반은 당시 불꽃놀이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조사를 했고 이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들이 이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해 놓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영상을 통해 경찰은 이 혐의자를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화물 운반 일을 하는 직원 2명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국제공항에 도착한 싱가포르 항공기에 있던 골드바를 훔쳐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골드바를 자신의 친척에게 넘기면서 차량과 돈을 받는 방식으로 교환을 하다가 경찰의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증오범죄 용의자 가운데 재판에까지 회부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연방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증오범죄 용의자 1,864명 가운데 82%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기소된 비율은 단지 17%에 불과했고 1%는 약식 재판을 담당하는 치안판사가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이 사유로 꼽혔습니다. 이것은 다른 연방범죄 용의자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며 일례로 2018 회계연도에 연방범죄 용의자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증오범죄로 기소될 경우 절대 다수는 유죄로 이어졌고 유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들이 EDD 직원 선발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인력을 채용해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된 실업수당 신청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EDD 직원 채용에 나서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들은 모두 80명으로 이들 하원 의원들에게 EDD 신규 직원 채용 선발권이 부여됩니다. 하원 의원 1명당 뽑을 수 있는 EDD 신규 직원 수는 2명으로 파타임 직원입니다. 최대 4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방과 주 실업수당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던 실직자들은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 어제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 법안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단 한 주라도 실업수당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 무료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준비 과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가입을 원할 경우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만료 시한인 8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규정으로 실업자 최소 1,09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시가 저소득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시범 운영합니다. 롱비치는 저소득층 500가구를 선정해 1년간 $500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선 집코드 90813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혜 대상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싱글맘 가정들이 될 것이라고 롱비치시는 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500가구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자녀 교육, 교통, 직업훈련,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북가주 스타턴시가 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칼튼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 대다수는 대면 수업을 지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학습 선택 제공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와 캘리포니아 교육정책 분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유권자 80% 이상은 주 5일에 대면 수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학부모 71%는 온라인 학습이 선택사항으로 계속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학부모가 대면 수업에 따른 따돌림이나 인종차별, 가족 감염에 대한 우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상징으로 통하는 헐리우드 지역 경기가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 증가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실, 홈리스 증가 등 내부적인 장애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량을 근거로 분석한 헐리우드 거래의 유동인구는 팬데믹 이전의 80% 선을 회복했고, 명예의 거리 보행자 역시 6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호텔은 물론 최근 완공된 탐슨 헐리우드와 고프리 호텔 헐리우드 등도 빈방이 없고 8월에나 예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 상인연합인 헐리우드 파트너십의 크리스 라슨 회장도 전체 업소 중 70%가량이 현재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뒷마당에 무허가로 지은 뒤채를 세를 주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또 세입자의 신고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당하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임대 수입을 위해 뒤채를 무허가로 짓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악의적인 세입자들은 무허가로 개조했거나 무허가로 지은 뒤채만을 노리고 입주해서 렌트 비용을 내지 않고 또 시정부에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며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소포 절도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출입이 용이한 일부 콘도에서도 소포를 분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각자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절도범을 포착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민권센터가 서류 미비자 등에게 실업수당 등을 제공하는 소외된 노동자 기금 EWF 프로그램 상담과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뉴욕 민권센터는 지난 7일 뉴욕주 노동국의 발표를 근거로 신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와 자격 요건을 판별하는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면서 신청 절차와 양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동포들의 예약도 미리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가정 방문 접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소를 방문할 수 없는 주민들이 집에서 신청을 하면 집으로 이동 서비스, 백신 이동 서비스가 실시되는 겁니다. 메릴랜드주가 코로나 백신 접종 장려책으로 백신 복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소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스유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레리 오건 주지사는 12세에서 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학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12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일요일까지 8주 동안 매주 2명씩 추첨을 하고 노동절 9월 6일에는 최종 추첨일로 4명을 뽑아 모두 20명에게 $50,000씩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500만 규모의 이니셔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정책은 메릴랜드 주택지역 사회개발부가 협력해 스몰 비즈니스와 상업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률의 높은 영향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9개의 카운티를 통틀어서 코로나 하루 평균 사망자가 1명으로 기록되는 등 제로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이 지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일 연속 감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최근 격리 면제에서 발급 등 업무량 급증으로 인해서 산호세 순회 영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1회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순회 영사는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장소는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입니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의 공용 전화기에서 중대한 내용의 통화 기록이 삭제됐음을 폭로했던 시장실의 전 여직원 2명이 시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압에 의한 퇴직을 했다면서 $500만 씩의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실 공공기록관리부 직원이었던 이 두 직원들은 미첼 첸 부장으로부터 불법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이것을 거절하자 간부들로부터 조롱과 학대를 당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